예전에 파혼을 했었는데 얼마 전 친구에게 전 남친의 이야기를 듣고 그 논리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친구와 함께 앉아 글을 써봅니다. 전 남친이 저를 속물이네 어쩌네 하며 본인 친구들한테 말했다는데 저나 친구나 제 전 남친이 겹치는 친구들이 꽤 있어 돌고 돌아 어차피 제 귀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 남친이 퍼뜨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진짜 미쳤나? 하는 생각만 들었네요. 지금은 제 친구와 함께 역으로 다 해명을 한 상태이고 다른 친구들 모두 저희 이야기를 듣고 전 남친에게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전 남친은 아직도 지가 다 맞다며 뭐가 문제냐고 한다는데 제발 욕 좀 해주세요.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 건 끼리끼리들이라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런답니다. 진짜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람은 까고 봐야 하는가 봅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남친이라고 칭할게요. 남친과 저는 30대 초반이고 양쪽 다 편모 가정으로 가정 형편이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가의 지원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죠. 여기서 참고로 저는 직장인 7년차로 소소하게 알바를 따로 해서 용돈을 버는 중이었고 남친은 직장 2년차에 현 직장 전에는 일을 다닌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학 때부터 사귀기 시작했기에 오랜 기간 만남을 이어온 상태였고 남친이 일하기 전에는 데이트 비용부터 시작해서 소소한 것까지 돈이 들어가는 전부를 제가 냈었습니다. 이전에 한 번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왜 일을 하지 않냐, 왜 계속 게임만 하냐 하며 취업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월급이 너무 적네, 야근이 많네, 차도 없는데 너무 머네 하며 핑계란 핑계를 다 대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고 남친이 정말 한심해 보였습니다. 구직 활동이라도 열심히 하라고 설득을 해보려고 했지만 대화를 하다 보니 너무 빡쳐서 헤어지자 통보를 했었었죠. 그런데 그날 이후 남친이 정신을 차렸는지 직장을 잡고 빌고 빌어 겨우 다시 사귀게 되었고 남친이 직장을 다닌 지 1년 차가 넘어가면서부터 결혼 이야기가 나와 천천히 진행하는 중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6천 정도 모은 상태였는데 홀어머니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동생이 걱정돼서 저희 집에 드리는 용돈은 절대 끊을 수 없다 했었습니다. 엄마께서 소소하게 일을 하고 계셔서 월 100 정도 벌고 계셨지만 동생이 아직 중학생이라 돈 들어갈 때가 많았거든요. 제가 워낙 동생 바보라 학비 저축 겸 용돈으로 50만 원씩 드리고 있었던 건데 그 돈 보내는 걸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였죠. 사실 저와 남친의 급여가 월 2배 정도 차이가 났었고 많은 달엔 3배까지 차이가 났었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남친은 당시 1,000만 원 정도를 모았었는데 직장이 멀어 월세방에 살았었고 결혼을 하게 되면 중고차를 살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남친의 가정 상황을 자세하게 모르긴 했지만 저희 집보다 형편이 나은 듯 했고 어차피 남친이 버는 돈이 별로 없었기에 어머님께 용돈을 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돈을 받고 살았으면 살았지 주지 않았을 거라고 짐작하고 있었죠. 아무튼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경기도 외곽이라도 전셋집을 얻으려면 적어도 1억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남친에게도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알아보던 중이었는데 남친의 어머니께서 연락을 해오셨더군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남친의 어머니께서는 착한 분이시라 절대로 시짜짓을 할 분은 아니십니다. 아무튼 통화를 하며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남친 어머니께서 갑자기 그렇게 오래 사귀었으면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다. 모자란 아들 데려가줘서 고맙다. 내 딸이라 생각하고 돈 좀 보내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 편으로 보내준다고 하셨는데 이게 2달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돈을 마련하기 어려우신가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식 날짜까지 잡힌 상황인데 돈이 부족해서 집을 구할 수 없으니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더군요. 집 없이 시작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시어머니 될 분께 먼저 돈 얘기를 꺼내는 것도 애매해서 남친만 들들 볶았습니다. 그때마다 엄마가 알아서 해주시겠지. 주신다고 했으니 때 되면 주시겠지. 하며 하루하루 은근슬쩍 넘어가더군요. 그렇게 지내다가 식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오니 더는 안 되겠다 싶어 남친에게 우리 신혼집 안 구할 거야.
하고 화를 냈습니다. 제가 그렇게 화를 냈더니 어머니께서 주셨다며 4천 정도를 가져오더군요. 여기서도 이상했던 게 그 4천과 적금 들어놓은 1,000만 원을 합치면 5천이 돼야 하는데 4천만 가져왔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난 반반 결혼하려고 그러는 거야. 어차피 너도 용돈 50만 원씩 6, 7년을 보내야 하잖아. 그거 따지면 내가 더 해오는 거네. 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남친이 모은 돈이 없어서 본인 엄마한테 돈 받아오는 게 자존심 상해 뻗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바보같이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더군요. 저희가 오래 사귀다 보니 평소 어머니들끼리 가끔 교류를 하시는 사이였습니다. 한날 제가 퇴근하고 집에서 가족들과 밥을 먹는데 저희 엄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땡땡이네 엄마가 큰맘 먹고 돈 해줬다고 하시던데 잘해드려라 하고요. 그때 제가 그래야죠 하고 대답을 했었는데 이후 엄마께서 준 거 부족하면 2, 3천 정도는 더 보태줄 수 있다고 직구하면서 너무 힘들면 말하라고 그러시더라.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 걱정이라고. 어려운 형편에 1억이나 되는 돈을 주셨는데 진짜로 잘해드려야 해. 하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남친 어머니께서 아버님의 사망보험금을 외아들 결혼 자금으로 꽁꽁 묶어놨었는데 본인의 노후 자금만 조금 빼두시고 아들 죽고하는데 보태라고 주신 거였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바로 남친에게 만나자 했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며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당황하며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 하더군요. 그래서 당장 어머니께 전화해서 물어본다 했더니 결국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돈을 받아서 일부는 주식을 했다는데 직장도 안 다녀본 초짜가 뭘 알겠어요. 3천 정도를 그렇게 날리고 나머지는 게임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그러는데 썼다는 겁니다. 심지어 본인이 모은 1,000만 원은 아까웠는지 꽁쳐두고 꺼내지도 않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엄청난 실망감이 밀려오면서 이게 인간인가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결혼 자금으로 보태라고 주셨는데 그걸 저렇게 날려버리다니.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너랑 못 살겠다. 결혼 전부터 신뢰가 깨졌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살겠냐. 차라리 집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했던 게 천만다행이다.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적반하장으로 반반 결혼하고서 니네 집만 돈 준다는 거 용인해줄 남자가 남하고 있을 것 같냐? 하고 말하는데 순간적으로 정말 빡치더군요. 야, 네가 용돈 주냐? 그리고 넌 니네 아빠 보험금을 그렇게 흥청망청 날리고 싶어? 너희 엄마는 너 하나 결혼시키겠다고 돈 더 줄 테니 잘 살아보라고 하시는데 네가 사람 새끼야? 정신 좀 차려. 하고 질러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친이 지금 나한테 욕한 거야. 돈에 미쳐서 엄마한테 돈 더 달라고 그랬어. 네 그 지랄 같은 인성에 진짜 질린다. 하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 길로 자리에서 일어나 뒤돌아 집으로 돌아왔고 남친의 연락처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그렇게 파혼하고 일에 미쳐서 워커홀릭으로 지냈는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온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전 남친이 친구들한테도 자기가 반반으로 돈을 해왔고 어려운 친정을 위해 매달 50만 원씩 용돈 보내는 걸 허락해줬더니 바라는 게 한도 끝도 없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본인 아빠의 보험금까지 노려 돈을 받아내려고 한 여자로 소문을 퍼뜨려놨더군요. 그마저도 지 엄마한테 돈 받아왔단 얘기는 1도 없이 그냥 반반 해왔다고 했다네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빡칩니다. 허락? 허락이요? 지값게 뭐라고 허락인지. 지가 돈 1원이나 보태줬나? 그리고 반반이요. 그 돈이 지 건 줄 아나? 부모님께 지원받은 돈은 나중에 어떻게든 갚아야 하는 마음속의 빚 아닌가요? 아무튼 그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 친구와 함께 모든 사실들을 정정해 주었고 지금 다른 친구들 거의가 그런 줄 알았다며 전 남친을 손절했다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아직도 지 혼자서만 돈 때문에 파혼당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진짜 사지 멀쩡한 정신병자가 제 주변에, 아니 바로 제 옆에 있었다는 걸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거랑 결혼을 진행하려고 했었다니.
전부 제가 보는 눈이 없어 일어났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알아채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네요. 아니 이미 알고 있었는데 애써 모르는 척 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일 이후 남친의 어머니마저도 상황을 알고 연락하셔서 너무 미안하다며 사과까지 하셨는데 그놈은 불쌍한 우리 엄마를 농락했다며 혼자 화를 내면서 친구들한테 난리를 부리고 다닌다니. 진짜 그런 놈 하나 낳고 미역국 드셨을 어머님이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놈에게 제 인생에서 가장 예뻤을 20대 시절을 다 날려버린 제 자신이 너무 가엾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지금은 성실하고 착한 남자를 만나 연애를 하는 중인지라 현재의 남친에게 많은 위로를 받고 있네요. 다만 가끔씩 본인 엄마의 폰으로 안부를 물어오는 전남친 때문에 짜증이 납니다. 이 글을 빌려 전남친 놈에게 한마디 하자면 나 지금 좋은 사람 만나 연애 중이니 제발 연락 그만해. 추접하게 엄마 폰으로 안부 좀 그만 묻고. 그리고 넌 절대로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 엄한 사람 고생시키지 말고. 혹시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연락을 해온다면 링크를 뿌려줄 생각입니다. 이렇게라도 털어놓고 나니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파혼 축하해요. 님은 그 남자와 파혼해서 연을 끊었다지만 남자네 엄마가 불쌍하네요. 남편 사망보험금을 결혼하라고 줬더니 주식해서 날리고 유흥비로 쓰고 평생 떠안고 가야 할 짐덩어리네요. 친구들에게 이 글 보내세요. 남자가 다시 한번 배 터지게 욕먹게요. 그러면 조금은 정신이 들려나? 두 번째 댓글. 파혼 축하드려요. 저런 놈 데리고 살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생각만으로도 눈앞이 아찔합니다. 그나저나 그 남자 엄마 너무 불쌍하네요. 안타깝지만 아들 잘못 키운 죄도 있으실 테니 어디 보내지 마시고 그냥 평생 데리고 사시길. 세 번째 댓글. 아빠 보험금을 저렇게 쓴다고요? 정말 엮이면 큰일 날 종자네요. 사람 새끼 맞나 싶습니다. 별 인간 같지도 않은 놈한테 걸려서 고생을 하셨네요. 이제 성실하고 착한 남친과 행복하세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전 남친 놈 엄마라는 분도 많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게 키운 게 그 남자의 엄마입니다. 네 번째 댓글. 그런 사실을 결혼 전에 다 알게 돼서 다행이고 파혼해서 더 다행입니다. 20대는 뭐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인생이 구말린데 예쁜 나이에 뭐 어때서요. 그 남자 어머님만 안 됐네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남편 목숨값을. 참 안타깝습니다. 다섯 번째 댓글. 님의 파혼은 시궁창으로 뛰어들기 전 냄새 맡고 도망친 격이라 너무도 축하할 일이지만 그 남자 어머니가 너무 안타깝네요. 아들이 개차반이라 결혼하라고 쓰라고 준 남편의 핏값을 주식, 게임, 유흥으로. 자식 새끼가 아니라 왼수네요. 저런 것도 사람이라고 먹고 살다니. 제발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빨리 사라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